지금 이 글을 닫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이걸 견뎌야 하나 하는 생각. 밤에 잠들기 전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는 간절한 바람. 그 사이에서 당신은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냅니다. 잠깐만 멈추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힘내라는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라는 거짓말 같은 희망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십시오. 지금 힘드십니까? 지쳐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까?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단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끝까지 버티게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며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거센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법정 스님의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사시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 중에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4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가지 마음가짐을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과 주변에서 본 이야기들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비우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배낭을 한가득 짊어지고 긴 여행을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가방에 잔뜩 넣고 출발하죠. 그런데 몇 시간만 걸으면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건 몇 개뿐이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욕심도 있고, 집착도 있고, 미련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비우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걸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한 중년의 깨달음. 몇 년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직함도 없고 명함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치가 직장과 직함에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자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꼈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다고 합니다.
직함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든다는 것을요.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부장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입니다.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손주들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셨습니다. 비움의 실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나이가 들었으니 쓸모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모레는 과거에 했던 실수에 대한 자책을 내려놓습니다. 둘째, 아침마다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속 불만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나무는 잎이 떨어져도 또 돋아나고 꽃은 지고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비움과 채움의 순환을 가르쳐 줍니다. 넷째, 물건을 정리하세요. 집안을 둘러보면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어 하며 쌓아둔 것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비움이 주는 선물. 마음을 비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둘째, 걱정이 줄어듭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살 뿐입니다. 셋째, 행복해집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가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챙겨 가볍게 걷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곳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타인의 시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2번째 마음가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어 할까요?
대부분은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왜 비가 오지?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대부분 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현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소극적으로 들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포기하는 것 아닌가? 노력하지 않고 체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출발점입니다. 제 친구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60대 중반에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에게 물으셨답니다. 이거 완전히 낫는 방법은 없습니까?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은 몇 달 동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미 일어난 일과 싸우고 있구나.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좋아, 당뇨병이 생긴 것은 사실이야. 이건 바꿀 수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병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당뇨병 진단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체중도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병이 오히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바꿀 수 없는 현실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하십니다. 예전만 못해. 옛날에는 이 정도는 문제 없었는데, 나이만 안 들면.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 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걷지 못하면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면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면 가벼운 것을 들면 됩니다. 가벼운 것도 소중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메모를 하면 됩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오히려 더 체계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현실과의 싸움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물은 바위를 피해 흐르지 바위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할 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있었던 안 좋은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는 오후에 만날 사람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시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저녁이 되면 내일 걱정이 시작됩니다. 내일 날씨는 괜찮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미련을 가져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4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자. 어제는 잊고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만나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자.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지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40년을 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 하루가 모여서 40년이 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긴 인생을 견딘다는 것은 한 번에 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평생이 됩니다. 오늘에 충실하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것,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끼며 먹는 것, 걸을 때 내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이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어제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고 내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침 햇살을 느끼셨습니까? 점심 식사를 천천히 음미하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과거는 놓아주십시오. 미래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을 내쉴 때 내가 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도 오늘이 되면 다시 충실히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먼 길을 걸어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건가?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을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것을 찾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에서 시작된다.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제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무릎이 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관절염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아, 이제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도 못하는구나. 등산도 못하고 여행도 힘들겠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다리는 못 쓰지만 두 팔은 멀쩡해요. 손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무엇보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프다고 불평했는데 그분은 걷지도 못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빨리 걷지는 못하지만 천천히라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산은 못하지만 평지를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통증도 덜 느껴지더군요. 여러분, 감사는 마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짜증나. 왜 하필 오늘 비가 오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겠네. 농작물도 잘 자라겠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리트라이 날이어서 적어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감사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떠올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뇌가 감사할 것을 찾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저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붕 아래서 안전하게 잘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없는 것,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오늘부터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마음가짐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을 비우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오늘에 충실하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이 4가지가 바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실천했다가 이틀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아, 이런 일도 이겨낼 수 있구나.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는 평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4가지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가벼워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오늘에 충실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이 네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